필요할 때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부도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달러 국채가 안전자산 인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대신에 금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 왜 과거 이렇게 10년째 매입을 안 하냐? 한국은행 측에서 해석한 원인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적인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 확대인데요. 특히 중국은 6개월째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78년 통계가 있은 이후로 최대치인데요. 앞으로 각국의 금 보유 흐름과 중국의 속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전쟁, 달러 약세 등등의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인 금을 통해 자산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요. 반대로 한국은행은 10년째 금 매입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이 금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브릭스 국가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 보유량을 확대할 것인가, 왜일까 등등 주제로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 몇 개 보고 갈까요? 지금 첫 번째 기사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올해 1분기 금 매수 규모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뉴스입니다. 총 228톤의 금을 1분기에 추가 매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팩터 체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인민은행 관련 내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국채는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추가하는 안전자산이 금인데요. 지금 여기 순위를 한번 볼게요. 2000년에서 2021년 우리가 세계적인 금 구매 국가 순위를 보면 1위가 러시아입니다. 2위가 중국, 3위가 튀르키예, 4위가 인도인데요. 데이터 볼게요. 러시아는 지금 1888억 톤, 중국은 1552억 톤, 튀르키예가 541억 톤, 인도가 지금 395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최근 중국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분기까지 2050톤까지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왜 금을 더 확대해서 보유할까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제재를 당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대부분 은행들이 제재를 당하면서 사실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은 금 보유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확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냐? 일단 중국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그동안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해왔죠. 인플레이션 상승한다는 거는 달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50% 이상이 주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면 국채란 거는 그 이자율이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만약 6% 8% 넘어가면 그 이자율은 이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달러 약세, 그리고 전쟁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이슈도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처럼 스위프트나 이런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이 혹시라도 지금 배제당할 경우에 중국은 1년에 5조 달러 넘는 무역 결제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사실 달러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은 국내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죠.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 돈이 나갔다가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등 억제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게 되면 이머징 국가에 갔던 돈들이 쫙 들어오면서 그 국가는 사실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각국의 경제가 미국 경제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그리고 전쟁 등 불확성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비하고 그리고 과거에 안전자산을 생각했던 미국 국채가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데서 파산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할 때는 미국 국채라도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보유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갖고 있는데 필요할 때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부도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달러 국채가 안전자산 인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대신에 금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약합니다. 그 국가의 경제에 조그마한 문제만 딱 터지면 그 국가 환율은 널뛰기 장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국가가 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화폐의 통화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신흥국들이 매입 확대하고 미국과 관계 안 좋은 대표적인 게 뭐 중국처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죠. 매입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왜 과거 이렇게 10년째 매입을 안 하냐? 한국은 확실히 작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70톤을 넘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10년째 계속 4.44톤이에요. 너무 적죠.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나라 한국도 사실 환율 방어가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이렇게 금 보유량이 작을까? 지금 전체 외환 보유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46%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해석한 원인을 보면은 금은 굉장히 신용, 안전자산 면에서 확실하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한번 사놓으면 수시로 매매하기 힘듭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매매하기 좋은데요. 금은 사실 솔직히 팔거나 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보관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금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외환 보유액 규모, 투자 다변화 등등 차원에서 금을 전략적으로 얼마 보유할지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달러 전반적인 선진국도 확대하고 금 보유량 늘리고 중국도 브릭스 국가도 늘리고 이머징을 늘린다는 거는 달러 자산에 대한 특히 달러 국채가 안전자산 인식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만큼 경제의 불확성이 커졌고 글로벌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안전자산은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금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 깊게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어떤 통화체계 속에 사냐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용준에서 달러를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글로벌 신흥국 경제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게 미국 중심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는 신흥국들은 일반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불가능의 삼각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전문용어로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환율 안정, 하나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 하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환율 안정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냐면 자본이동의 자유화입니다.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위안화 국제화가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이동 자유화가 됐고 통화정책 독립성도 됐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런 게 뭐냐 환율이 안정화입니다. 원화 환율은 막 널뛰기 장세잖아요. 막 1000에서 2000 갈 때도 있고 지난번에 막 1400, 1500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괜찮냐? 미국 또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어요. 달러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우리가 말하는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사실 이게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의 모순을 설명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하려면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하려면 달러를 전 세계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요? 달러 그냥 찍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무역을 통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달러가 많은 국가에 쥐어지게 하려면 미국 항상 적자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 기축통화 된다는 거는 달러의 신용이 좋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장기간 적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정부 신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달러가 결국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가 계속 적자로 가는데 그 국가의 통화가 어떻게 강세로 갑니까? 이걸 우리가 트리폰 딜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 패권 국가로 자리한 이후로 이 트리핀 딜레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세계화 속에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어쨌든 무역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각 국가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면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돈 찍어내면 달러 신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찍게 하려고 국회에서 그 국채 상한을 정합니다. 국채 발행의 상한을 정해요. 근데 지금 그게 몇 번이고 지금 상한이 수정이 됐어요. 지금도 올해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 국채 발행의 상한을 지금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공화당이 지금 얘기를 안 들어주죠.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상한을 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죠. 그래서 어차피 풀 수밖에 없는데 공화당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푸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 트리폰 딜레마가 이런 경제 체제가 세계적으로 계속 갈 수 있냐. 왜냐면 달러는 과거에 금에 패깅돼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때 그걸 사실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가기 힘든 체제에서 현재로서는 또 뚜렷한 지금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달러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중국은 5조 달러 넘게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트리폰 딜레마에서 달러의 신용은 계속 떨어지고 근데 달러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고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자국 통화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위안화 국제화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무역 결제할 때 위안화 무역 결제 이런 걸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축 통화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IMF에 발행하는 SDR 통화 체제도 지금 들어가 있고 비중이 엔화를 초과했고요. 12% 넘습니다. 지금 국제 주요 통화로서 자리매김했고요. 그리고 투자 통화라서는 1대1로 국가나 이런 데 투자할 때 들수록 위안화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겪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지금 미국발 은행들이 많이 지금 파산하면서 사우디 같은 이런 석유 국가들이 이란 같은 국가들이 중국하고 결제할 때 위안화 결제를 합니다. 중국은 사실 위안화 국제화가 시작한 시점이 2009년인데요. 그때는 왜 위안화 국제화가 가능했냐면 중국이 그때 당시 무역 규모 4조 달러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미국한테서 흑자를 많이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흑자라는 건 달러가 중국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 계속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해도 누가 위안화를 다른 나라가 써도 안전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어차피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위안화 국제화의 신용 역할은 누가 해줬냐면 달러가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제는 중국하고 점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관세전쟁 계속 해왔잖아요. 2018년부터. 그리고 이제 공급망도 따로 갖고 가겠다. 중국과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러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하면서 달러 신용이 이제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다른 신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용 중에 하나가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위안화로 결제해도 걱정 안 하는 게요. 혹시 위안화가 잘못되더라도 저 금에 기반해서 또 요청해서 결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면 패깅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금이 그 패깅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신용 패깅 역할을. 아니면 누가 위안화 그냥 종이장 하나잖아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그 신용 보상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순조롭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갈까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확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전 진영이 중국, 러시아 진영과 서방지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미국 달러 중심의 결제에 대한 이 불신이 커지면서 각 국가들은 양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와 위안화 그리고 금 같은 이렇게 외환보역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죠. 모든 국가가 다 중국을 거의 제1수출국, 제1수입국으로 하니까 중국과의 경쟁을 끊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한데도. 그래서 또 이것 또한 또 국제통화 달러 말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밖에 없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금이 또 대안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위안화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중심으로 지금 1대1로 지역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주로 석유, 가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또 이 러시아의 이 석유 그리고 가스가 결국은 대안이 위안화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엄청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처음에는 금에 패킹시켰지만 후에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석유에 패킹시켰잖아요. 후에는 아예 자기 신용으로 달러 돌아갔지만 지금 그 신용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위안화가 달러 석유가 달러 위안화 결제했다라는 거는 러시아도 좋든 인도도 좋든 사우디든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제금융 결제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또렷한 대안은 안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위안화도 있을 거고 앞으로 저는 암호화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예를 비트코인 같은 것도 외환보액이 다변화 자산의 하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외환보액 중에 일부분 암호화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각국에서 달러 자산을 줄이고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을 외환보액에 늘려가면 미국은 아까 말하는 트리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돈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국의 적자를 계속 갖고 가야 되니까 제조 공동화 경제가 점점 어려지고 결국 계속 부채가 쌓이면서 미국 달러 시장이 줄어드는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걸 비트코인으로 다 외환보유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이면 결국은 사실은 미국도 꼭 적자를 안 해도 돼요. 자국 생산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을 강화하고 수출에서 흑자 남겨도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변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정치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결제 시스템도 크게 변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잘 운영해야 되는 지금 또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마땅히 좋은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두 번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금이라든가 위안화라든가 등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국제정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